실제 환경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예측이 가능한 탄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이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탄소 가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정 비율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탄소 경제에서 얘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7월 15일에 나온 책인데요. 이걸 가지고 물론 유니스트가 지금 탄소 중립 융합원 준비하고 있고 울산시와 함께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그린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기후 변화라는 그런 컨셉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야 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린 레볼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가 이것이 개념이 아니라 생존이며 우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며칠 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저희 그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고 하죠. NDC라고 하는 것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신문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목표치를 계산한 것인가? 또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환경단체나 이런 쪽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연간 그 달성해야 될 목표는 마치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숙제 안 하던 사람이 시간이 다가왔어요.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서 4.17%인가요? 연간 뭐 거의 이제 뭐 4.17%인가 매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부분에 의문이 가지만 이 얘기는 1990년대에 이미 유럽은 산업적으로 탄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탄소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시나요? 탄소 가격은 2달러라는 평균 가격이 2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 가격을 매길 때 IMF에서는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IMF 같은 데서는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사실 그 나라의 산업이 육성이 안 되면은 그 산업이 발전이 안 되고 부실 기업이 양산될 수 있는데 미래 이제 산업은 환경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된다고 IMF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는 75달러 정도 되어야지 이게 그 적절한 탄소 비용을 책정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세계은행에서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용 한국계 미국인이시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환경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예측이 가능한 탄소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이다. 여기에서 측정하는 부분하고요, 가격을 설정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하시다 보면은 가격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 제로비를 잘 반영해야 돼요. 제로비에서 지금까지 뭐 내가 쓰던 재료들만 제로비에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탄소 가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정 비율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탄소 경제에서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 제품을 탄소를 안 쓰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린 제품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전기차나 전기차나 이런 쪽은 정부에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은 가격이 현재로서는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뭐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린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 그린 프리미엄을 낮춰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뭐 기후 변화가 는 인간의 잘못이고 그런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이제 스티븐 호킹 그 박사께서 경고하면서 이산화탄소 가득 찬 그 금성을 얘기하면서 그 살 수 없게 되는 그 지구를 지구 검성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 모티브가 된 책이기도 한데요. 그 이분 나왔는데 의외로 뭐 이게 탄소 중립 이런 책들이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처음에 이 기후 변화 얘기 나왔을 때 글로벌 워밍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말로 바꿨고요. 그럼 최근에 와서는 클라이밋 디제스트 또는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온실가스가 510억 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CO2 equivalent라는 말 써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만 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글로벌 워밍 인덱스가 1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하고 뭐 메탄을 30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곱해서 그 전체 가격이 510억 톤 6대 온실가스 가격을 가격과 톤을 합친 것을 510억 톤이라고 한 거고요. 이분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보다 그 기후 변화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전체 빌 게이츠 책에서 나온 거 보셨을 때 저희가 어떤 제조 공정에서 31%, 전기 쓰는데 27%, 그다음에 동물을 사용하거나 식물을 재배하는 데 비료 같은 거 쓰죠. 19%. 그다음에 저기 자동차가 뭐 이렇게 배, 트럭, 운전, 뭐 항공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16%. 그다음에 집 짓고 뭐 그런 어떤 건물, 냉난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이고 현재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걸 잠깐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What is the Paris Agreement? 네, 저희가 이제 파리 협약에 따라서 원래는 이도시 프리 인더스트리얼 레벨 이제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에 비해서 2도씨까지 그 온도를 낮추자, 그까지만 상승시키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 했다가 저희가 이제 1.5도씨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만의 중립을 얘기하고요. 아까 광범위하게 이제 CO2 equivalent로 되면은 그것은 이제 클라이밋 뉴트럴하고 같은 개념이 되죠. 온실가스 전체를 중립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넷제로라고도 합니다. 예, 아까 탄소 중립 얘기를 했었을 때요. 이런 파트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면 제조를 어떻게 공정 개선하느냐. 그다음에 에너지를 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에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그다음에 식물이라든지 동물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 그다음에 비료 같은 거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운송 온도 얘기했는데요. 그에 맞춰서 유럽의 그린딜이 있고요. 거기에서 친환경 차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 중에서 특히나 그린 수소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2030년까지 화석 연료를 그 피크 시즌이 그때까지 이루어지다가 2060년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들 중에서 그 제조 공법을 어떻게 하고 수송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 5가지 나온 것들을 그 바꿔서 하는 거고요. 풍력 산업을 굉장히 육성한다는 얘기들 나옵니다. 이게 유럽의 그린딜인데요. 사실 그 청정 에너지에서 보면은요,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수소 활용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특히나 해상 풍력 전략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린딜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린 뉴딜 나오지만 미국의 그린 뉴딜이 나오고 사실 미국의 그린 뉴딜 그 10대 계획에서 그 저기 그 SMR Small Modular Reactor만 빼고 똑같이 그냥 한 개 다른 걸로 바꿔놓고 똑같이 우리나라는 미국 제도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구가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갔고 인간의 행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기술이 이게 인간이 한 건가 자연이 한 건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예측 이런 것들을 하는 기술이 발달되는데 그것을 Climate Change Attribution Technology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 환경은 그대로 놔뒀을 때 탄소 중립은 2095년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구는 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제 페리스 파리 협약이고 파리 협약 이후에 물론 이제 교토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게 교토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그 앞에 리우 데자네이루 선언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호주는 이제 석탄을 많이 수출합니다. 최근에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많이 쓰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풍력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바람이 안 불고 이렇게 함에 따라 가지고 화석 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이 많이 비싸진 거예요. 석탄 가격이 비싸지니까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전력을 중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서 중국의 전력난이 발생을 했고요. 또 호주에서 대부분을 중국이 채굴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호주는 그냥 긁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긁으면 되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으로 한 뭐 60%를 저기 중국이 수입하는 데서 60%를 호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석탄을 이게 뭐 화석 연료라서 중국도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뭐 이제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LNG를 써서 전력을 하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LNG 가격이 연초에 16유로 했는데 75유로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죠. 미국 유럽에서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EU ETS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탄소를 아까 가격을 매길 때 이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은 탄소세를 매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국경 간에는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ETF가 그 투자 상품으로서 9월 30일 날 4개의 상품이 나왔는데요. 이게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우리 나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는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높아진 상태에서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연초에부터 해가지고는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수익률 같은 것들이 막 50% 육박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고 올해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고 탄소 쪽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고 검이라든지 뭐 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검은 제가 알기로는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와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코인 세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탄소 문제가 왜냐하면 각국이 탄소 규제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에 올해 기후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NDC를 높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NDC를 높이게 되면은 결국은 뭐 탄소 그 부분 같은 규제가 큰 기술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탄소 저감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탄소 배출권에서 이제 사야 되거든요. 왜 탄소 배출 이거를 배출권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치인데 그게 더 높게 많이 배출하면은 이것을 사야 되는 거고요. 더 초과해서 뭐 이게 탄소를 없앴다면은 아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배출한 것만큼 흡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많이 내가 크레딧을 쌓았다면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 규제 크레딧을 판매해서 수익을 작년에 그 수익을 올렸고요. 차로 판매한 것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규제 크레딧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낸 겁니다. 근데 올해 테슬라 주가가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높아졌다가 무너져 500달러까지 뭐 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900달러를 넘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차를 3분기도 많이 팔았고요. 4분기도 많이 팔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작용했고 우리나라는 호주나 일본 뭐 이런 나라를 합쳐서 기후 악동에 해당하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그 감축 목표를 보면은요, 기존에 안은 2017년 대비 24.4%였는데요. 지금은 40%까지 증가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에너지 전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산업에서 이제 그 NDC 같은 것들 전부 다 이게 건물도 그렇고 수송도 그렇고 농축산물 폐기물 다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국가별 연감축률을 보면은 한국이 4.17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숙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거 한다면 되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앞길이 막막하기 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뭐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철강업 이 다 미뤄져 있어요. 포스코 2040년에 수소 환원 제출을 하겠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뭐 여기 화학 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 산화철 이게 그 철광석이라는 것이 산화철이고 그러면 FE에다가 뭐 O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포커스로 해서 C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게 얻는 게 이제 환원이고 잃는 게 산화인데 이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그이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산소를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수소를 넣어서 했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여기 경우에는 그 수소를 그리고 그린 수소를 넣었을 때 이게 정말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매직인데 이 매직을 하기 위해서는요 40조라는 돈이 든대요. 그리고 이게 2040년으로 가겠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님께서 이렇게 저질렀어요. 본인이 이렇게 선언을 했고 과연 포스코가 올해 수익도 좋고 그렇지만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서 물론 이게 조선업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이 굉장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탄소 조정 메커니즘은요, 결국은 아까 EU의 탄소 아까 배출권 거래 제도하고도 잘 연계돼 있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이게 탄소 가격이 어느 정도 매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정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연계되어 있으면 시장에서 매겨지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이걸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그날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었는 탄소가 들어가는 것보다 수입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뭘 수입했는데 거기에서 탄소가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그러면 그 훨씬 더 많은 거의 차액만큼을 탄소 가격 곱하기를 하겠죠. 그때 뭐 그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있는 그 가격하고 연동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우리나라 그 40%를 줄인다는 데에서 CCUS 이거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된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예, 울산에서 이거 뭐 하나 하려고 하고 있죠. 저기 동해가스전에 이거 액화탄소 이렇게 해가지고 관을 통해 가지고 감아가지고 저 이제 동해가스전 이제 내년에 이제 그만두면은 거기다가 이제 깊이 묻어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인데 캡처 해가지고 아까 저기 동해가스에다 묻겠다는 얘기고요. 이산화탄소를 이거 자원화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솔직히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우리 맥주 있잖아요. 마시는데 거품 이게 다 이산화탄소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요. 이거를 탄산칼슘을 만들어서 이게 콘크리트라든지 플라스틱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순도일 경우에는 그걸로 사용하고 고순도일 경우에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치과용 보조 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지는 아까 매립한다는 건데 이거는 매립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동해가스전 같은 데다 매립한다는 거고요. 여 캡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좋은 게 나무를 많이 심으면은 이거는 크레딧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저희가 뭐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탄소 유출율이 아니라 카본 유출율이 아니라 카본 네거티브죠. 왜냐면은 이산화탄소를 그냥 마이너스로 줄여주는 거니까요. 그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기술이 그 MIT에서 많이 얘기됐고요. 배터리 같은 거 가지고 공기를 흡입하고 거기다가 딱 탄소만 딱 붙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탄소만 배출하게 하고 또 저거를 땅 밑에다가 묻고 뭐 이러는 기술들이 많고요. CCUS는 SK 머티리얼에서 이거를 뭐 제가 이제 기술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아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후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CDM 사업이라 해서 그 개도국의 그 탄소 배출 저감하는 것을 해준 적이 있고요. 뭐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흑겜수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보니까 자기네 순이익에서 10% 정도가 진짜 테슬라처럼 그걸 판매해서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CER이라고 해가지고 UNFCC에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저 포항에 있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의 모기업인 에코피로에서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올해 상장되었습니다. 그 회사도 보니까 CER이라 해서 이제 탄소 UNFCC에서 하는 탄소 배출권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